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얘기네요. 포상과 관련된 내용 얘기 한번 잠깐 보십니다. 영어는 공부하신 분들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들어보세요. 교과서는 311쪽입니다. 311쪽. 이 그림을 한번 눈여겨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다니실 때요. 중개사무소 개설료 받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을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마음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료 받은 경우. 세 번째,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양수한 자, 대의받은 자, 이분들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면요. 바로 등록관청을 찾아가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을 찾아가서 고발하시게 되면은 건당 얼마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답니까? 예, 건당 50만 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50만 원. 이거 무조건 50만 원이에요. 건당 50만 원. 다만 국고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국고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고하거나 고발했다 해서 바로 보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이 표현 잘 들어주세요.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신고한 사람, 고발한 사람이 바로 등록관청을 향해 뛰어갑니다. 등록관청을 찾아가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급 신청받은 등록관청에서는 과연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지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등록관청에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게 되면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 내용을. 조회받더니 검사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1월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그림 기억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두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공부가 딱 끝나고요. 강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세 분이 같이 딱 갑니다. 가는데 그중에 어떤 한 분이 저기 봐라 그러는 거예요. 크게 무등록 중개업자 써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그렇게 가가지고 세 사람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이때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지급합니다. 균등 분배. 다만 등록관청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먼저 봐라 한 사람 있죠? 저기 봐라 한 사람이요? 내 눈이 먼저 돌아갔다 해서 똑같이 나는 것은 내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먼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4 가져가고 너희 둘이는 30 가져가거라 해가지고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 우선. 그럼 벌써 정답은 3번이 벌써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한 분인데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이런 경우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수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딱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 전액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1번지부터 봐보세요. 보상금 지급 결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에서 수사기관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 결정한다고 그랬죠. 등록관청에서 지급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질문.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괜찮아요? 예. 3번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이인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이때는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다면 균등 분배 지급한다. 그렇게 나와야겠죠? 그 반대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3번 질문이 바로 틀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X. 4번입니다.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50 이내로 한다. 괜찮네요? 예. 건당 얼마라고요? 건당 50만 원인데 국고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는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내? 1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좋아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별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건 19번은 교과서 183쪽에 나와 있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범죄를 우리가 반의사불벌죄. 뭡니까?
비밀을 누설한 경우. 예, 비밀을 누설한 경우. 49조를 보게 되면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니 또 나왔어요. 183쪽 19번 문제입니다. 나중에 꼭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20번입니다. 또 자격정지라는 것이 나왔네요.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자격정지는 몇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몇 가지를 알아두시는데 그 지문 보면서 확인합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정지라는 말이 나오면, 자격정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 사유부터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부터 기억하는데 이것은 2인이 두 사람이 거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6글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그러니까 딱 2년 전이군요. 작년 1년, 재작년 2년, 3년 전이군요. 3년 전에는 이걸 그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에서 시험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꼬장꼬장한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내용도 우리가 꼬장꼬장한 문제긴 하지만 알기만 하면 너무나 간단한 그런 문제였어요.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하여간 이것이 뭐냐면 이중소속입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누구에게만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소속공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중개업자가 이중소속하면 어떤 제재예요? 예, 절대적 등록시사유. 절대적 등록시사유. 하여간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업무정지하기 없습니다. 예. 절대적 등록시사유. 그러니까 이중소속은 중개업자는 절대적 등록시사유, 소속공사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됩니다. 연결해서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나가면 이걸 다른 사람도 위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제재 이렇게 딱 매치를 시키면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죠. 인장과 관련 의무 위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하나고 당해 중개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금쟁이한 경우 확인 설명과 관련된 의무 위반이에요. 간단합니다. 이것 먼저 기억을 하시고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있는 행정처분이고 자격정지는 누가 시킵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예. 그럼 벌써 딱 1번의 정답 나왔어요. 1번 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가 정지합니까?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표현도 잘 봐보세요. 이 자격정지는 재량사항입니다. 재량사항. 그러니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돼야지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아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면 일단 틀렸고요. 2번입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월에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냥 그 지문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 이중소속은 6개월짜리 기준입니다. 6개월짜리. 이게 3년 전에 시험 문제 물어봤던 거예요. 요 기준. 그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6개월짜리 기준이고 6개월짜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당해 중개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건 3개월짜리입니다. 이것이 6개월짜리예요. 이것이. 요건 너란 것은 6개월짜리고 요 아래 건 3개월짜리 기준. 그리고 요 금제기도 6개월짜리 기준입니다. 6개월짜리 기준. 이것도 6개월짜리 기준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거기 지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으로 슬슬 내놓다가 바로 3년 전에는 뭘 시험 문제를 내놨냐면요. 아예 요거 그냥 기준을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거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요것은 3개월짜리 전부 다. 요것은 3개월짜리. 요거 3개월짜리. 요거 3개월짜리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지문 한번 봐보세요. 이중 소속한 경우는 기준이 몇 개월짜리인가요? 6개월짜리니까 거기 그렇게 6개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아래 문제 지문으로 내려보세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것 아닙니까? 거짓으로 기재한 거 몇 개월짜리 기준이에요? 6개월짜리 기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6개월짜리 기준. 그 기준이 나옵니다. 전부 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이 사용했다네요. 이것이네요. 인장과 관련 의무 위반 몇 개월짜리입니까? 3개월짜리. 3개월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고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이거네요. 5번은요. 업무정지 기간이든 자격정지 기간이든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을 못 넘겨요. 그래서 기간은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든 그 기준의 2분의 1을 포함해서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돼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전부 다 이율 이내의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가 있답니다. 이 6개월이 맥시멈이에요. 다만
그 기준의 2분의 1을 포함해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는 때라도 이유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업무정지나 자유등기 기간은 아무리 길어봐야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5번 질문은 맞는 질문에 해당돼요. 그런 것도 자주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20번까지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것이 나왔다면요, 그것은 괜찮아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근데 이제 공부를 최근에 하신 내용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주 풀어보실 만할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더 없어졌습니까? 자신감 생깁니까? 아니, 대답이 없어요. 네. 자신감이 생겨야겠죠.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20문제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21분부터 40분까지 이제 마지막 뒷부분도 제가 강의를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